현진건 작가 소설 중에 술 권하는 사회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술 못지않게 이것을 더 권하고 부추기고 눈 감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도박입니다. 오늘은 도박 중독에 관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정소연 변호사, 한소범 기자 두 분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은 도박 하십니까? 도박이라고 하니까 뭔가 너무 음울한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고스톱이라든지 뭐 친구들하고 명절에 뭐 이렇게 그런 거 안 하세요? 저는 전혀 안 해요. 저는 핸드폰 게임도 안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저만 해봤군요. 그럼. 이게 또 뭐 이게 미풍양속으로 또 점백 정도는 좀 뭐 칠 수 있는 거 아닌가? 명절에 또 가족과 그럼요. 예, 그렇게 뭐 이렇게 윷놀이도 하고 고스톱도 치고 그런 건데, 자 우리가 얘기하는 이 점백 이러고 하고는 좀 단위가 다른 게 점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코미디언 이진호 씨의 불법 도박 사건이 드러났는데 사업 투자에 실패한 후에 인터넷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동료 연예인과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는 상황까지 이어졌다라고 하는데, 일단 사건이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 소개부터 해주시죠. 일단 14일에 이분이 본인 SNS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내용인즉슨 2020년부터 본인이 이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을 했고 그로 인해서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 근데 지금은 이제 도박에서 손을 뗐지만 그 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의 규모가 한 23억 원 정도 된다고 하고, 그 돈을 빌려준 사람 중에는 이제 우리가 익히 아는 BTS의 지민 같은 사람부터 뭐 이수근 뭐 이런 유명인들이 포함이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사람들이 다 어떻게 그런 규모의 도박을 할 수가 있는가를 지금 놀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23억을 빌릴 수 있다라는 거에 저는 제일 놀랐어요. 사실은 도박 중독에 빠지신 분들은 워낙 많으니까, 특히 연예인들 분에 이제 종종 뭐 예전에 컨츄리 꼬꼬의 신종환 씨도 있었고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23억을 그래도 몇 억 정도는 그냥 주는구나. 연예인 걱정을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는데, 연관해서 최근의 사례 하나 보겠습니다. 청주지법에서는 도박 공간 개설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는데, A씨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불법 도박 사이트를 4개를 개설해서 운영한 혐의였는데, 이건 이 정도면은 그냥 전문적으로 직업꾼으로 한 거 아닌가요? 근데 집행유예가 나오네요, 이런 게. 이게 도박 같은 경우에는 형법 제 247조에 있는데, 도박에서 이렇게 그 공간 개설이 법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 될 수 있긴 해요. 근데 우리가 사실 요즘 형사 사건은 거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을 따르는데, 양형위원회 기준이 8개월에서 1년 6개월 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집행유예를 할 수 있는 게 뭐 금고 이상의 동종 혐의가 없다든지 이러면 집행유예를 거의 풀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양형 기준상 정말 징역 1년 정도가 딱 가운데로 나오는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근데 뭐 무조건 형량을 올린다고 그 범죄가 반드시 줄어드는 건 아니다. 여러 이제 형사 전문가들이 이제 사법 전문가들이 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이렇게 계속 처벌을 좀 미온적으로 받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불법 도박의 온상으로 불리는 것이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불법이고요, 외국에서는 합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자유롭게 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또 하게 되면은 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는데, 사이트 신고 건수는 해마다 늘지만 또 차단율은 감소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상황이 좀 어떤지 궁금하네요. 이게 문영배 의원실이 이제 자료를 공개를 했는데, 지난 5년 동안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신고 건수가 2019년에는 이제 3만 건 정도 됐는데 2023년에는 5만 4천 건으로 거의 1.7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2024년 기준으로 볼 때 8월까지 4만 건이 넘어서 이미 작년을 상회하는 수준이 된 거죠. 그만큼 그 신고 건수는 굉장히 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실제로 차단된 비율은 거의 지금 불법 사이트의 절반도 차단을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인력은 한계가 있는데 신고가 늘면 차단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이게 이제 보통 방심위에서도 이런 역할을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뭐 인력 부족이나 굉장히 또 다른 업무를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게 근데 5만 4천 건을 다 차단하는 게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차단되면 또 만드는 거잖아요. 솔직히 맞아요. 계속 예. 만드는 거니까 이걸 이제 뭐 톰과 제리도 아니고 계속 술래잡기처럼 이렇게 하는 게 다른 좀 뭐 대책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불법 도박의 종류도 다 다양해 보이는데 유명 BJ들은 자신들의 개인 방송에서 게임에서 이길지 질지를 예측해 현금으로 교환하는 이른바 별풍선에 베팅하는 형식의 임시 도박판을 열기도 하는데 뭐 이런 거는 더 단속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나 도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입금을 하잖아요. 어떻게든. 그러니까는 막상 제보가 있다든지 신고가 들어오면은 한 90% 정도 검거가 돼요. 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정말 신고를 안 해요. 자기가 하는 스포츠 이런 불법 도박을. 그렇다 보니까 특히나 이렇게 뭐 인터넷 방을 열어서 잠깐 하고 포카를 시킨다든지 예. 이런 경우에는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아무도 신고하지 않으면은 정말 알아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군요. 새로운 불법 도박 유형이 매년 나오는 추세라는 것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 2020년에는 불법 FX 마진 거래, 2021년에는 불법 파워볼, 2022년에는 불법 해외 복권, 2023년에는 불법 홀덤 펍 등등. 저는 잘 몰라요. 아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매년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좀 수사기관에서 다 대응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사실 저도 이거 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별별 불법 도박들이 다 있다는 것도 이름도 처음 들어본 것들이 정말 많았는데 이게 실제로 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3년마다 불법 도박 실태를 조사해서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 이 조사에 따르면 2019년에는 불법 도박 시장 규모가 한 82조 정도 됐는데 2022년에는 102조까지 한 24%가 늘어나는데 이 시장 규모를 키우고 있는 거에 대부분이 불법 온라인 도박인 거죠. 온라인에서 너무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앞에서 이제 잠깐 이제 모 TV에서 뭐 이제 인터넷 방송에서 BJ들이 한다 이런 걸 보는데 아니 도대체 어떻게 저런 것도 생각을 해내는지도 신기한 게 영상을 잠깐 봤는데 무슨 게임을 하는 거예요. 게임을 하는데 이 BJ가 이길지 말지를 두고 별풍선을 이길 거에 베팅하는 사람은 여기에다 얼마를 쏘고 질 거에 베팅한 사람 여기를 쏘고 그래서 실제로 이기면 BJ가 돈을 다 가져가고 그리고 BJ가 지면은 이 시청자들이 나눠 갖는 그런 구조인 건데 저거를 생각을 해낸 것도 신기하고 근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이 인터넷 방송에서 온라인 도박을 한 BJ들은 한 12명 정도가 조사를 하는데 이게 불법인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실태도 아마 많을 거고 이게 워낙 다양하게 또 개발이 되다 보니까 예. 매번 새롭게 대응을 하기는 하는데도 매번 새롭게 개발이 되면 또 대응을 다 하기가 힘든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유형의 도박이 발생을 하면 뭐 법률 검토 같은 것도 아마 새롭게 해야 될 거고 적용할 수 있는 법리들도 다를 것 같아서 그때마다 하는데 또 이렇게 새롭게 개발을 해내니까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제 야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승부조작 사건이 있었잖아요. 승부조작 사건이 보통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구를 뭐 스트라이크를 넣느냐 볼을 넣느냐 뭐 볼넷을 언제 뭐 주느냐 뭐 이런 걸로 도박이 벌어지고 거기에서 선수한테 그래서 몇몇 선수들한테 그래서 이렇게 돈을 주고 첫 구를 뭐 이를테면 뭐를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이제 걸려가지고 여러 차례 2016년에도 그렇고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별의별 도박이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류의 도박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한 10년 좀 전에는 그 스타크래프트 리그에서 그 조작이 있었어요. 그것도 그런데 역시 도박 똑같이 그래도 누구 승패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가장 그때 굉장히 잘 나가던 모 씨라는 그 선수가 그 승부 조작에 가담을 해가지고 아예 그 스타크래프트 리그 자체가 그 이후에 해체되는 수준의 막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막는 게 아니 물론 이제 수사도 해야 되고 하지만은 별 희한한 도박들이 다 해외 사이트에 생기니까 이게 주로 그런데 서버가 국내에 있지는 않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렇죠. 대부분 국외에 있고 예.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불법 도박은 별 희한한 걸로 다 하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불법 도박의 특성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본 게임을 룰을 몰라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야구를 몰라도 야구에 관한 스포츠 토토는 할 수 있고 뭐 어떤 게임을 몰라도 그 게임에서 약간 거의 홀짝 선택 같은 그런 굉장히 단순한 내기 형태로 만들어서 이렇게 반복되게 하는 건데 제 생각으로는 사실 결국 돈을 묶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법 도박이라는 게 돈이 되니까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어쨌든 계좌를 통해서 특히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돈이 흘러가는데 이 부분을 도박의 종류가 아니라 이 돈을 막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우리 아시는 분들 아시는 카카오톡
저기 카카오뱅크 모임 통장 같은 것도 한동안 그게 이 불법 도박이 엄청 쓰였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금감원이 이런데 여기저기 개입을 해가지고 개설할 수 있는 기간 설정을 해서 바꿨거든요. 예. 그랬더니 지금은 가상계좌 있잖아요. 가상계좌 쪽으로 많이 넘어가서 이게 모계좌 하나만 있어도 가상계좌 번호는 뭐 10,000개 이렇게 생기는데 이걸로 불법 도박 돈을 받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걸 막으면 계좌번호 하나만 막히지만은 이제 9,999개의 가상계좌가 남아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도박꾼한테는 이 업체에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은행이 자신들이 발행하는 가상계좌가 도박에 사용되는지를 점검을 한다든지 예. 좀 미리 개입해서 돈을 묶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피지사 같은 경우에는 가상계좌 발급하는 피지사는 도박 방조죄 적용이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은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피지사 수수료를 받아서 이걸 개설해 주는데 은행을 좀 제재할 수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사실 들어오고 나가는 돈을 보면은 상당히 보일 거거든요. 예. 불법 도박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종류를 이것저것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의 흐름을 묶는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금융권 은행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러면 이거 일일이 다 감시하고 있어야 되냐, 우리한테 그렇죠. 감시 책임을 떠넘기는 거냐, 또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물론 네. 공조를 이제 긴밀하게 하는 거는 필요로 한데 상당히 쉽지 않은 작업인 것 같고 또 새로운 방법들이 계속 진화해서 나오고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문제도 살펴보겠습니다. 도박 중독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지난해 도박 중독과 관련해서 치유 상담을 받은 청소년이 2,000명을 돌파했다. 그래서 연령대도 고등학생이 높았다가 최근에 중학생 비율도 조금 많이 높아지고 있다라는데 요즘 라디오 광고 들으면은 맞아요. 도박 중독 우리 아이한테 신호가 있다. 네. 엄마 갑자기 돈이 필요해 나 아르바이트 하면 안 돼 이러면은 이거 도박 신호다. 뭐 이런 광고까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조금 심각한가 봐요, 기자님. 이게 작년에 상담을 받은 청소년이 2,000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올해는 이미 8월 말 기준으로 2,600명을 넘어서 작년 수준을 넘어섰어요. 그만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추세라면은 대략 한 1.5배에서 1.8배까지 되겠네요. 그렇죠. 작년보다. 예. 그리고 그 나이대도 중학생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게 이게 17세에서 19세 정도의 비율이 원래는 한 80%에서 지금 55%까지 떨어졌다면 같은 기간 동안 14세에서 16세 이제 중학생 청소년 비율은 12%에서 한 20%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점점 나이 연령대가 내려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또 청소년 도박 심각한 게 뭐냐면 이게 도박 문제도 이제 위험한 중독의 수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위험의 수준이 청소년 도박은 가장 위험한 등급이라고 하는 문제 수준의 비중이 대다수여서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청소년 도박의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을 통한 도박 중독 요즘은 이제 온라인이 대세긴 하니까 추적이 어려우니까 그런데 역시 홀짝 뭐 이렇게 좀 단순한 게임이 좀 많다라고 해요. 무슨 사다리 타기, 달팽이 뭐 이런 게 많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청소년들도 결제를 해야 되면은 본인의 이거를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신용카드를 아이들이 만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부모의 신용카드를 쓰든지 아니면은 뭐 무슨 체크카드나 무슨 요즘 티머니나 뭐 이런 거 쓰는데 이런 거는 좀 어떤 방식으로 좀 차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변호사님?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거의 그런 걸 단속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게 아이들이 정말로 도박이다 불법이다 이거에 내가 중독된다는 감각이 없어요. 그냥 유행이거든요. 그래서 한 반에 뭐랄까 슈퍼 전파자 한 명만 있으면은 그 반 애들이 전부 다 특정 사이트에서 홀짝을 하다가 한꺼번에 잡혀오는 식인데 그러면은 이 아이들은 그냥 현금 용돈 받은 걸 갖고 있잖아요. 그럼 예. 이거를 문화상품권 같은 걸로 바꾸는 애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걔가 그런 거 할 줄 아는 거예요. 뭐 등록하고 돈으로 바꾸고 텔레그램 통해 가지고 연결된 업자가 있고 그러면 그 업자를 통해서 이렇게 몇 단계를 거쳐서 돈이 흘러가는데 이 중간 지점에 있는 아이들을 단속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자신의 돈을 인터넷에서 결제하는 거는 못하는 애들도 이 도박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큰 애들, 그러니까 중학생들이 도박을 많이 한다 그러면 단순 도박하는 애들이 많으면 한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형 하나가 텔레그램도 할 줄 알고 자기 아르바이트 한 돈이랑 섞을 수도 있고 계좌이체도 할 줄 알고 이런 친구가 하나 껴가지고 이걸 계속 지탱하는 거죠. 그렇군요. 꼭 그 반에나 동네에 못된 형 하나가 있어요. 맞아요. 항상 그 역할. 예, 이런 것들을 전파하는. 결국은 이거는 뭐 이제 수사도 수사인데 청소년 도박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교육 정책도 필요하고 다른 대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시행되고 있거나 준비 중인 게 좀 있나요? 저도 이걸 조사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학교에서 저희가 의무적으로 받게 되는 어떤 이제 중독 상담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게 학교장 재량으로 실시를 하는 건데 보통은 폭력
약물, 교통, 재난 이런 것들은 교육 횟수랑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의무적으로 학교에서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도박은 지금 포함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박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이제 교육 단계에서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청소년들에게 알려주는 게 좀 중요해서 학교 차원에서 좀 선제적으로 이런 걸 의무적으로 도박 중독에 대한 교육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변호사님은 뭐 어떤 생각 있으시죠? 일단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이 너무 중요하고 애들이 정말로 인식이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어릴 때도 우리도 이것저것 놀이 했었잖아요. 그거의 연장선상에 생각하는 그게 아니다. 그리고 너가 여기에 들이는 돈이 특히 온라인 불법 도박 같은 거에 범죄로 결국 흘러간다라는 것에 대한 교육이 좀 많이 필요하죠. 그렇군요. 교육이 필요하다. 그냥 스마트폰 없는 시대로 다시 돌아가면 어떨까? 저는 요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청소년들이 많이 쓰는 이제 뭐 SNS라던가 그런 사이트에서는 도박 광고가 뜨지 않도록 조금 제재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 그래, 그렇게요. 그런 거는 뭐 아주 대단한 기술이 필요하지는 않으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간 칼럼 오늘은 두 분과 함께 도박 중독 그리고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도박 중독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